자, 어저께 이제 대통령 잠바 입은 것도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옷 좀 약간 좀 저 좀 약간 놀랐어요. 왜요? 그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아서. 대통령 고급 옷 안 입잖아요. 저런 모습이 모습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두 분 다 옷이 얇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건 지금 이렇게 가까이 네. 보니까 뭐 패딩이 맞기는 한데 요즘은 저 패딩 또 껴입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껴입는 지금 대통령이 입고 있는 거는 속에 껴입는 얇은 패딩으로 느껴질 정도로 네. 이렇게 땡강한 허리까지 오는 네. 그런 패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특검 때 예. 그때도 이제 입었었던 맞습니다. 거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예. 저 사진, 저 패딩을 기시감 대자뷰죠, 대자뷰. 봤던 분들이 기억을 해서 떠올렸습니다. 최순실 특검 예. 발표하던 날 네. 또 저 옷을 입고 나왔었다 해서 비교한 사진도 있던데요. 저는 뭐 물론 대통령이 옷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예. 저거를 입고 간 그 마음속에는 우리 옛날에 둘이 일 열심히 같이 잘했었잖아 라는 저는 의미도 혹시 있지 않을까, 혹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저거를 일부러 그렇게 이거 입고 가서 동훈이를 야 임마 우리 이랬었잖아 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옷을 좀 더 겨울 옷을 좀 더 장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겨울 옷을 좀 더 장만하시는 게 두꺼운 걸로? 예, 두꺼운 걸로 좀 장만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90도 인사한 걸 갖고도 정말 이간질하려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이 왔는데 예. 그러면은 뭐 눈썹으로 까딱합니까? 제가 옛날에 누구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하면서 눈썹을 깜빡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면 대통령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라고 눈썹 인사합니까? 아니 네. 인사를 할 거면 네. 90도로 확실하게 인사하는 게 훨씬 네. 낫죠. 근데 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인사를 많이 굽혀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거는 이제 90도 폴더 인사했다고 일부 90도는 이제 아니고 45도쯤 45도쯤 되나요? 네. 어쨌든 폴더 인사했다고 조롱이 나왔는데 저거는 지금 저 조선닷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반격이 됐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저도 이렇게 네.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정말 인사 깍듯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게 네. 혹시 약간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네. 기왕 할 거면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네. 괜히 안 하면은 인사 안 했다는 얘기 들을 테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그 전에 이틀 동안 갈등을 겪었던 상황인데 거기서 대통령을 만났다. 근데 뭐 한 5도? 눈썹 그쵸. 인사? 그러면은 5도? 안 했다는 얘기 듣는다니까요. 그럼요. 네. 그런데 다른 사진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러 번 인사하는 사진을 저 기사 밑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저런 식이에요. 네. 저런 식으로 늘 인사를 애기한테도, 쳐보십시오. 예. 네.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저렇기 때문에 저걸 갖고서 뭐 굽혔다라고 보는 건 정말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 따라서 네. 폴더 인사 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맞습니다. 이준석 씨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준석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는 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네. 경우에 당시 이제 국힘 대표 시절에 네. 그 자당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나 외부 만날 때 되게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과거 사진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폴더 인사를 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왜 이렇게 누구한테는 폴더 인사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냐 이렇게 전에 좀 이재명 했었죠. 대표한테도 홀더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닌가? 그런 사진도 있었군요. 네, 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앞으로 계속 폴더 인사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홀더 인사를 안 해주면 오히려 야 왜 나한테는 안 해? 막 이런 그렇게 느낌.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씨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은 연습 대련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연습 대련이라는 게 태권도 용어라면서요. 태권도에서도 쓰고 네. 그렇죠. 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 대련인데 약속 대련. 연습 대련, 네. 약속 대련인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고수들끼리. 네. 그러니까 국기원의 그 태권도를 시범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태권단이
그 대련 시범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쫙쫙 약속했고 내가 네. 때릴 테니까 너 너는 맞고 막아라. 막아라 또는 맞고 넘어지는 척해. 예. 그게 약속 대련입니다. 네. 실전 대련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둘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쪽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가 정해져 있다. 그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내가 이거죠. 때릴 테니까 너 맞고 넘어져.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약속 대련이라는 이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주로 이제 일단 김어준이 받고 민주당이 받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아침에 이제 처음에 약속 대련 처음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네. 이 갈등이 예. 되게 심화되니까 예, 예.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이거 약속 대련 맞아? 진짠가? 진짜 갈등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어제 이제 이렇게 봉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봉합이 되고 서로 이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거봐 약속 대련이잖아. 지금 이제 계속 우기고 있는 사후적으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어. 그거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 약속 대련인 것 같습니까? 짜고 친 것 같습니까? 저는요 반대로 짜고 치는 거였으면 좋았겠어요. 짜고 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거를 이 정도를 갖고 짜고 칠 수 있다면은 그쵸. 정치 진짜 누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정치 10단이다. 그렇죠.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짜고 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도를 짜고 칠 수 있는 얼굴 두꺼운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보통 정치 9단 뭐 이렇게 해서 네. 얘기하면서 제일 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정도면 정치 10단이다. 맞습니다. 아니고 정치 타짜다. 그렇죠. 그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민 민심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정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음모론자 눈에는 정말 음모론만 보이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네. 이 음모론으로 네, 약속 대련이다, 짜고 쳤다 네. 이렇게 몰아가고 싶어하는 예.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 결과가 네. 정말로 아까 저도 조마조마했다고는 했지만 예. 그 결과로 본다면 네. 오히려 어떤 갈등의 소지가 하나가 봉합이 됐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날 누굽니까 정청래는 한나땡 이러고 그다음에 윤석열 아바타다 아바타. 예. 그 얘기 들었는데 이제 윤석열 아바타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요. 제가 어저께 조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저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잘하나 보자. 이래 했었는데 예. 나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한동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국힘의 지지 세력으로 지원 세력으로 카운트되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드라마에 그런 그 수법 있잖아요. 뭐야 저 막장이야? 야 둘이 이제 이혼하는 거야? 야 막장. 둘이 이제 때리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서 거기서 드라마 딱 끝납니다. 네. 그 다음번에 드라마는 시청률이 틀자마자 쫙 올라갑니다.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싶어서. 진짜 네. 윤한 갈등을 네. 그 드라마로 치자면은 네. 약간 막장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에 있어서 완전히 파국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예, 파국을 네.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시나리오상에.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가 있어. 같이 타고 올라갈래? 라면 먹고 갈래요가 아니라 같이 타고 갈래요? 네.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면서 그 옛날에 성렬이 형도 떠오르고 네.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른바 저는 그래서 중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국힘에 관심이 없었고 네.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분들이 한동훈 괜찮네. 윤석열 대통령과 저렇게 할 말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한동훈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네? 네. 그거를 또 윤 대통령이 같이 내려가서 같이 타고 갈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렇죠. 데리고 오네? 함께 네. 오네? 네. 이거를 보면 1인 독재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민주당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 이 정부를 향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1인 독재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힘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 웃기지 마세요. 우리 당은 지금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당신 당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당신 방탄 안 해줬다고 사람들 쫓아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뭔 개소리라고 그렇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그걸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 되고 지금 공천 앞두고 네. 뭐 비명계, 친명계 뭐 난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그 갈등을 보여주면서 어떤 중도 확장의 계기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 정당이고 맞습니다. 지금 뭐 김경률 회계사까지 비대위원까지 네. 여러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를 역으로 네.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쾌한 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관섭 실장을 보내서 불쾌함을 전했더니 이관섭 이름을 한동훈이 까버렸어? 이런 고얀지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은 조금은 저는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워야지 아무한테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나가라고 말하는 게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힘의 균형들이 잡혀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드라마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심려를 끼치면서 막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개 과정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